러시아 북동부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의 황량한 대지. 이곳에는 사람조차 거의 살지 않는 척박한 계곡 하나가 있습니다. 현지 야쿠트족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죽음의 계곡.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깊은 숲속에 위치한 이 미스터리한 장소는 수백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전설과 기이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대 문명이나 외계 문명의 흔적일까요? 오늘은 시베리아 죽음의 계곡에 얽힌 소름 돋는 이야기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대한 기록이 처음 보고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환경에 익숙한 현지 사냥꾼들이 들판 위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시베리아의 광활한 자연을 누비며 사냥에 의존해 살아왔기에 그 어떤 자연 현상에도 쉽게 놀라지 않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실로 기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북극권 한가운데 유독 한 지역만은 눈이 사라지고 땅속에서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거운 김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열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규모가 크고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지역에서 수많은 동물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늑대, 곰, 술록 등 덩치 큰 동물들부터 작은 설치류와 새들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죽어 있었습니다. 피를 흘린 흔적도 외부 공격을 받은 흔적도 전혀 없었지만 모두 눈을 뜬 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갑자기 생명을 잃은 것처럼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경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사냥꾼들은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그 후로 이 계곡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얕은 계곡이라고도 부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접근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밤하늘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불빛, 그리고 때로는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묘한 소리 등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전설과 목격담은 죽음의 계곡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고 이곳에 대한 두려움을 시베리아 전역으로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 스탈린 치하의 소련 정부는 이 지역을 정식 탐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상한 지열 현상이 보고되었다. 당시 소련 정부는 광활한 시베리아의 미개척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원 개발과 영토 확장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극권과 시베리아 동부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막대한 자원 보고로 여겨졌습니다. 젊은 지질학자와 정예 군 탐험대가 투입되어 수개월간 이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정밀한 측량과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땅속에 묻혀있는 거대한 금속돔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돔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석과는 확연히 다른 인공적인 구조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탐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탐험대는 연이어 기이하고 설명 불가능한 현상들을 마주하며 상세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나침반이 계속 제멋대로 돌아가며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는 강력한 자기장 교란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지면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고 발밑에서 마치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듯한 웅웅거리는 울림이 주기적으로 느껴진다. 이 울림은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시사했습니다. 밤에는 공기가 붉은색으로 물드는 현상이 발생하며 때로는 희미한 빛이 하늘로 솟아오른다. 이러한 붉은 공기는 미지의 방사선이나 독성 화학물질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며 대기 중의 특정 원소들이 반응하는 결과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이곳의 환경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탐사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감기나 피로 증상으로 여겨졌으나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원인 모를 고열이 지속되고 극심한 구토와 어지럼증,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원인 불명의 극심한 피로감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증상들은 대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절반 이상의 대원들이 쓰러져 더 이상 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탐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살아 돌아온 이들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대부분의 대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방사능, 피폭과 유사한 심각한 세포 손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계곡에서 나오는 미지의 에너지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당시의 의료기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탐사대원들의 비극은 죽음의 계곡의 공포를 더욱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소련 정부는 죽음의 계곡에 대한 접근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곳에 대한 모든 정보는 최고 기밀 문서로 분류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냉전 시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 소련 정부는 다시 한번 죽음의 계곡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핵 개발과 우주 경쟁이 심화되던 시점에서 시베리아의 미확인 현상은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개발된 최신 위성 기술을 통해 지표면 아래서 강력하고 비정상적인 열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사적 혹은 전략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미지의 자원이나 시설의 존재를 강력히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예 군사 지질조사대가 다시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시베리아의 환경을 뚫고 들어가 얼음층 아래에서 거대한 금속성 구조물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둥근 반구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직경 약 10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으며 주변의 암석과는 확연히 다른 재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계곡 중앙부의 여러 개의 반구형 구조물이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열된 것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조물의 내부 접근은 불가. 외부 충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접근 시 강한 금속성 진동과 저주파음 발생. 이 금속 구조물은 고대 문명이나 심지어는 외계 문명의 유산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1908년 탐험가 니콜라이 제만키는 이미 이 지역에서 발견된 금속 표면이 비정상적인 열기를 내뿜는 듯 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금속 구체는 600년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으며 현지 야쿠트족의 전설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무기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소련 정부는 더 이상의 공개적인 탐사를 중단시켰고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밀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1970년대 서방과의 대탕트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의 일부 연구진이 이 계곡의 일부를 다시 조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열화상 항공 사진을 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5개의 강력한 열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지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거대한 장치가 내뿜는 듯한 완벽한 원형 배열의 열원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열점들의 위치와 강도를 분석하여 지하에 거대한 금속 물체가 묻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더 이상의 심층 탐사 허가가 내려오지 않아 그 이상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왜 이 지역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속적으로 막았던 것일까요? 단순히 자원 개발이나 군사적 요충지에 대한 비밀 유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더 거대한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몇 달 뒤 이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 중 한 명이 급성 혈액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자연사였지만 그의 동료들은 사망하기 전 그가 현장에서 심한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1930년대 탐사대원들의 죽음과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죽음의 계곡이 방사능이나 다른 유해 물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은 다시 한번 두터운 비밀의 장막 뒤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개의 흐름 속에서 드디어 이 지역이 제한적으로 남아 개방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오랜 연구자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일부 독립연구팀의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탐사팀은 계곡의 토양과 물을 채취하여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양에서는 미량의 우라늄과 세슘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방사능 수치는 인근 지역보다 최대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방사능 수치는 죽음의 계곡에서 관찰되는 모든 기이한 현상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병과 죽음, 기이한 날씨 변화, 전자장비의 잦은 오작동 등 모든 미스터리가 방사능 피폭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탐사 지역에서는 전자장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먹통이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방사능의 정확한 원인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몇 가지 유력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1908년의 퉁구스카 대폭발과의 연관성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운석 충돌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퉁구스카 대폭발의 충격으로 발생한 파편들이 이 지역 지하에 묻혀 오랜 시간 동안 지열과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고대 운석의 잔해설입니다. 지구의 생성 초기나 먼 옛날 우주에서 떨어진 거대한 금속 운석이 오랜 세월 동안 지하에 묻혀 녹으면서 막대한 열과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성분을 가진 운석은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이상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인 인공 구조 물설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금속체가 묻혀 있으며 이것이 일정한 주기로 열과 진동을 방출한다는 가설입니다. 이 구조물이 고대 문명이나 심지어는 외계 문명의 잔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지 야쿠트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무기나 땅 속에 잠든 거인의 심장이라는 묘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설들은 모두 죽음의 계곡에서 관찰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더 이상의 심층 탐사를 막고 이 계곡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모든 민간 탐사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조치였습니다. 만약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평범한 방사능 노출 지역이라면 왜 정부가 이토록 철저히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정보를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현재 구글 어스나 다른 위성 지도에서도 이 구역은 고의적으로 흐릿한 녹색 음영으로 가려져 있어 자세한 지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국경 수비대에 의해 엄중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무엇인가 밝히고 싶지 않은 혹은 밝힐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 있다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지금도 그곳을 멀리합니다. 밤이 되면 붉은 빛이 하늘로 피어오르고 때로는 기이한 소리와 함께 바람 속에 금속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짐승들조차 본능적으로 그 지역을 피해 지나가며 심지어는 컴퍼스와 시계 같은 현대 문명의 도구들마저 그곳에선 모두 작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죽음의 계곡이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미지의 힘을 지닌 장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지구 깊숙이 묻힌 거대한 금속체의 심장박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영향이 지표면으로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록된 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계곡은 여전히 뜨겁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강력한 힘이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계곡.
그곳은 여전히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러시아의 가장 깊고 위험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언젠가 이곳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지 속에 잠들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설로만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